90페이지 보시면 이제 켈레복소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의 성질들은 증명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사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거 다 외우고 풀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거든. 어. 그래서 증명을 해낼 줄 알면은 돼요. 근데 모든 증명이 항상 말했잖아. 항상 Z는 A 플러스 BI다. 요거죠. 요걸 가지고 직접 넣어보시면 A 플러스 BI 마이너스 1. 아니, 전개부터 해서 넣는 게 훨씬 낫겠다. 전개를 해보시면 Z바, 마이너스 Z바, Z 마이너스 Z바,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 둘이 곱한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 안 해. 맞죠? 맞죠? 그리고 얘네 둘이 마이너스를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Z 플러스 Z바 이렇게죠? 그치? 그랬을 때 Z바랑 Z랑 더하면 2A 플러스 1.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는 뭐다? 실수라는 거죠. 실수. 그치? 그러면은 실수를 제곱해도 실수고요. 실수에다 2배를 해도 실수고요. 1을 더해도 실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i라는 값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얘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낼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통분하면은 Z바분의 Z 플러스 Z바. 그러면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자는 2A.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얘도 실수네. 그쵸? 결국 허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곱셈 공식으로 증명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증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b 제곱. 결과적으로 허수 부분이 사라지죠? 그쵸? 허수 부분이 사라진다. 그러면 실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도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거기에 i 곱하는 거니까 없어져서 b 2b의 i제곱 마이너스 2b. 그쵸? 그러면 얘도 실수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줄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주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이거를 다 외워서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i로 놓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알았지? 괜히 시간 들여서 외워도 못 써먹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말고.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찾는 거 해주시면 되었고 다음 그래서 이런 거 다 증명해라. 이런 걸 찾아봐라. 다 넣어보면 Z에다 A 플러스 BI 넣어보시면 되죠. A 플러스 BI Z반은 A 마이너스 BI. 그러면 실수인 것만 고르래요. 그러면 Z 마이너스 Z반은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I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 I가 살아있으니까 실수는 아니죠. 아니네요. 그 다음 얘는 I 곱하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I. 그러면 AI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쵸?
i 제곱이니까 부호 바뀌면서. 다음 이 경우는 전개하고 z바 이렇게 전개하면은 플러스 z바 i,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zi,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러면서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는 플러스 이거에다 i 곱하는 거니까 ai 플러스 b,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i 곱하면은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플러스 b인가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얘 삭제가 되네요. 그러면 허수 부분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아까 써있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어떻게 찾을 건데 외우지 않으면, 외웠다고 해도. 그쵸? 무조건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암기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찾는지. 얘도 마찬가지. 통분하면은 분모는 1 플러스 1분의 z 곱하기 1 마이너스 i 플러스 z바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그쵸? 통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2분의 z 플러스 z바 둘이, 그리고 마이너스 zi 플러스 z바 i.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정리해보면 2분의, 이거 계산하면 2a이고요. 요거는 z바 마이너스 z에다가 i 곱하면, 자, 요거를 좀 쓰면 되겠다. 요거 바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쵸? 여기 있으니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ai 플러스 b 마이너스 ai 플러스 b. 그래서 얘 삭제되고요. 역시나 허수 부분 남아 안 남아? 안 남죠? 그러면 실수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실수되는 것들 찾는 거야. 됐죠?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찾는 방법을 아시면은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다. 어려울 건 없다. 다만 문제의 조건에 잘 신경을 쓰셔야 한다. 잘. 가끔 이런 거 봐. 알파 플러스 bi, 베타 i,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둘이 더하면 실수이다. 이런 거 실수일까요? 굉장히 자신 있게 이 알파, 그쵸? 실수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알파가 실수라는 말이 없죠. 그쵸? 알파가 복소수일 수도 있어요. 알파가 i일 수도 있잖아. 얘가 i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i랑 같은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되면 실수 안 되죠.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한 조건들, 알파, 베타, 이 친구들에 대한 조건들을 잘 신경 써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것만 신경 쓰시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반대로. 다만 굉장히 짜증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풀어야 되지. 그치? 분명히 나는 한 문제를 받았는데 3개를 찾아야 되는, 4개를 찾아야 되는. 여기까지가 Z에 대한 성질로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럼 쭉 넘어가서 95페이지에 이제 i의 거듭제곱이래요. i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래. 자, i에다가 먼저 i의 1제곱은 그냥 i야. 맞죠? i의 제곱을 한번 구해봤더니 i의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쵸?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우리는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럼 i 세제곱은 뭐냐? i 세제곱은 i의 제곱과 i를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과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야. 그럼 i의 4제곱은 뭘까? i의 4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 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1이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럼 i의 5제곱은 뭐죠? i의 4제곱 곱하기 i랑 같아요. 근데 i의 4제곱 1이죠? 그럼 i 6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 제곱이랑 같아서 i 제곱이랑 같거든? 그럼 i 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i 7제곱 좀 한 번만 더 보고, 자, i 8제곱까지만 딱 볼게요. 4제곱에 i 세제곱이니까 1 곱하기 i 세제곱이니까 i 세제곱이랑 같아요. 근데 i 세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i였어. 그쵸? 그러면 i 8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 그러면 얘는 그냥 1. 맞아요?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4개씩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죠. 그쵸? 4개씩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4의 배수 중에 나머지가 1인 거, 얘는 4의 배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야.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애들은 전부 다 뭐다? 1이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는 애들은 나머지에 따라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은 i, 나머지가 2인 애들은 마이너스 1, 나머지가 3인 애들은 마이너스 i, 이 순서대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런 i의 100제곱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다. 그쵸? 4의 배수야 아니야? 배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25제곱. 그래서 1의 25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러면은 i의 1002제곱은 i의 4제곱에 250 하면 딱 1000이죠. 그러면 2개가 남네? 그쵸? 그래서 2개를 따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1이니까 i의 제곱이랑 같아서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수학에서는 이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런 뭐 i를 1000번 곱해라, 아니면 뭔가를 1000제 곱해라, 100제 곱해라, 아니면은 뭐 2개를 곱해가는 거를 1000번 해봐라, 100번 해봐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앞으로. 자, 상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 1000번 곱하는 걸 시키는 문제가 있을까? 제정신이면 그렇게 시키진 않겠죠? 애초에 1000번 곱하는 문제 하나만 내도 1시간 내로 풀질 못해요. 그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규칙 찾기야. 무조건 규칙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어디까지 해보냐면 최소한 3개, 내가 못 찾겠으면 5개까지. 보통은 3개에서 5개 안에 규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규칙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규칙을 찾는 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규칙 찾는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잘 까먹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루트 마이너스 a는 앞으로 루트 ai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왜냐면은 얘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a. 얘니까 얘가 i고 루트 a. 이렇게 해서 그냥 얘부터 쓰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쵸?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음수들은 루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i.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i니까 얘가 2i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우린 두 가지입니다. 뭐? 플러스 루트 ai와 마이너스 루트 ai. 왜 그러냐면 루트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a 이 두 개잖아요. 그쵸? 요거를 i의 형태로 바꿔준 거.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오늘의 가장 핵심은 요거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요 네 개씩 반복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 음수 제곱근의 성질인데, 자,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은 그냥 루트 ab 이렇게 썼잖아요. 그치? 근데 a랑 b가 음수일 때는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겨나야 돼요. 앞에 생겨나야 돼요. 근데 둘 중에서 하나라도 양수잖아요. 자, 여기서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a 또는 b가 0보다 크면 둘 중에서 하나라도 0보다 크면 루트 a, 루트 b는 그냥 루트 ab 이렇게 쓰시면 된다. 마이너스 앞에가 안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언제만? 둘 다 음수일 때만. 이해됐죠? 이해됐죠?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이면 반드시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야.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마이너스 6이랑 곱하면 루트 18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 여기 앞에 봐봐.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마이너스 6은 둘 다 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 현재는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6 둘은 일단 존재하는 수는 아니야. 허수니까, 그쵸? 허수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루트 3, i, 루트 6, i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루트 3이랑 루트 6은 곱할 수 있죠? 그럼 루트 18이네? 그리고 i끼리 곱하니까 i 제곱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8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외에 나머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6은 그냥 루트 마이너스 18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됐죠?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쓸 때 둘 다 음수야?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18 여기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분모만 음수이면 얘는 분모만 음수이면 나눗셈에는 분모만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그럼 루트 우리 원래 합칠 수 있었잖아요. 그쵸? 분수로. 루트 3분의 2. 원래 이런 식으로 3분의 2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었잖아. 근데 얘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바꿀 수는 있어. 바꾸는데 중요한 건 여기 마이너스가 딱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루트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야. 3이 아니야. 이거 가끔 실수하는 게 이거 플러스로 바꿔서 쓰는 사람들 있거든. 마이너스 3으로 쓰셔야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저거 빼고 나머지 A가 음수거나 B가 양수거나 아님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잖아. 그쵸? 그 외에는 그냥 루트 B분의 A로 한 번에 합치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합치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놓고 계산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지 알아? 이제 너희 중학교 때 배웠던 3학년 때 배웠던 뭐더라? 제곱근에서 우리한테 이런 거 했었잖아요. 루트 A 플러스 B 제곱. 이런 거 썼던 거 기억나? 혹시? 이런 거 기억나? 그럼 너네 이걸 보고서 A랑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내야 되고,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양수면은 A 플러스 B 그대로 쓰는 거고요. 맞죠? A 플러스 B가 음수면은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죠?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잘 해놨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루트 A의 제곱은 항상 말하지만 뭐다? 절대값 A랑 같아요. 절대값 A. 그냥 A가 아니야. 항상.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 A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요 표현법을 너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게 그때 늘 말하지만 이게 버릇처럼 쓰다 보니까 그냥 루트 A 제곱은 A다. 이게 버릇이 되거든. A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잖아요 라고 이렇게 그냥.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웬만하면 됐으니까. 그쵸? 웬만하면 됐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된다.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문제를 보시면 넘어가서 자, i부터 i 201제곱까지 다 더하래. 이걸 다 더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럼 한번 규칙을 찾아서 만들어 보자. 첫 번째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 네 개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아까 그쵸? 그럼 다시 i 5제곱부터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복되는 애들끼리 더해봐. 얘네끼리 더해봐. 그럼 뭐가 되지? 0이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1 그러면은 계속 몇 개씩 사라지는 거야? 4개씩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사라져? i 200제곱까지 사라지죠. 4의 배수까지니까. 그러니까 4제곱, 8제곱, 12제곱 이런 애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i의 200제곱까지 사라지고 마지막에 i의 201제곱은 i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 사라지고 나서 남는 건 뭐야? 이 i 하나네. 이게 간단하게 바꾼 거 끝이야. 자, 분수로 돼 있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쭉 가. 이런 거 할 때 팁이 있습니다. 요 1 있죠. 요 1 있죠. 1은 건들지 마. 1은 건들지 마. 1제곱부터 봐. 1제곱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몇의 배수 우리가 숫자를 셀 때 0부터 세는 게 좋아? 1부터 세는 게 개수 세기 좋아? 1부터 세는 게 쉽죠? 1부터 10까지 10개다 1부터 100까지 100개다 이렇게 세는 거잖아. 근데 0부터 100까지 이러면 100개가 아니잖아요. 101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1부터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그러면 일단 너는 일단 냅둬. 그러면 요거 4개 더해봐. 마이너스 1 1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1 얘도 4개씩 더하니까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사라져?
i의 48제곱까지 사라지는 거죠. 자, i의 48제곱분의 1까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은 i의 49제곱은 다시 얘로 돌아오는 거죠. 시작으로. 그쵸? 그러면 i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50제곱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요 1과 요 마이너스 1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그쵸? 맨 앞에 1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 나와. 이렇게 삭제하는 거야. 그럼 남는 건 i분의 1이니까 요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i분의 1 남으니까 i 곱한 부분에 i.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 마지막에 유리화까지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여기는 하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몇 가지 써드릴 거예요. 알아두면 좋은 거. 첫 번째,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입니다.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고요. 됐죠? 그 다음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그냥 i고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고요. 됐죠? 됐죠? 실제로 유리화 해보시면 돼요. 유리화 해보시고 얘네 제곱해보시면 돼요.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다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 그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는 세제곱했을 때 1이고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는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됩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요거에 n제곱 했을 때 뭐 간단하게 바꾸는 것들을 찾는 그 값들을 찾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쓰기 좋겠다. 그러면 이런 거 보고 세제곱을 해, 다른 건 없고 세제곱 해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제곱 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귀찮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외워두면 좀 쓸 일이 많다.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런 거 10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0제곱은 일단은 제곱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제곱부터 1 플러스 i의 제곱에 5제곱 이렇게 하면 10제곱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i가 아까 2i의 5제곱이었으니까 2의 5제곱은 32죠? 그쵸? 2의 5제곱 32 i의 5제곱인데 i의 5제곱이 뭐랑 같아? i랑 같죠? i 4제곱이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거 i의 몇 제곱은 딱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 i의 233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2331에 가장 가까운 4의 배수 뭐야? 일단 2300까지는 4의 배수가 되나요? 숫자를 너무 안 먹었어서 그런가? 4로 나누면 4, 5, 8, 11, 2 그러면 2328인가? 그치? 그러면 2328개가 사라져.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의 배수 개수만큼 삭제하는 거야. 왜? 걔가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됐죠? 됐죠? 그래서 이거 4개가 사라지는 거야. 4의 배수까지. 그쵸?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일단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에
25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2고요. 분자는 1-i 제곱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2i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2i니까 이거 25제곱. 그래서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i의 25제곱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25번 곱하니까 음수죠? 음수. 마이너스에 i를 25번 곱하는 거니까 4의 배수만큼 사라지죠? 그럼 24개가 사라지겠네요? 그럼 남는 거 몇 개? 1개. 됐어요? 이런 식으로. 끝. 자, 얘네 둘은 얘부터 간단하게 바꿔보자. 얘 뭐야? 아까 i래. 앞에 거는 i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럼 얘는 i의 502제곱과 마이너스 i의 502제곱을 더하는 건데 자,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은 그냥 플러스랑 같죠? 둘이 같아요. 맞죠? 맞죠? 얘가 짝수 제곱이면은 무조건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온다. 됐죠? 됐죠? 그러면 502의 2i의 502제곱이니까 502제곱에 가장 가까운 4의 배수가 500이 4의 배수가 되니? 501, 25? 되죠? 되죠? 그럼 몇 개만 남아? i 2개만 남아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500이 4의 배수 맞지?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됐죠? 됐죠? 자, 다음. 그래서 요거 연습 좀 많이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내용이. 그게 어렵진 않아. 자,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말했던 거. 둘 다 음수일 때만 곱하면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둘 다 음수 아닐 때는 그냥 합치면 되고, 그리고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어디가 음수? 분모만 음수. 그쵸? 분모만 음수. 자, 얘네들이 곱했는데 둘 다 음수가 아니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36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는 둘 다 음수니까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36,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곱하니까 36이죠, 그냥. 그쵸?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안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안 할 거잖아? 선생님 그거 잘 모르겠어.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 루트 3i 루트 12 플러스 루트 3i 루트 12i 플러스 루트 3i 분의 루트 12 플러스 루트 3i 분의 루트 12i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해야 돼. 이 과정 쓰기 굉장히 불편하죠? 안 쓸 수 있어. 안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 근데 이거 몰라도 그럼 문제 풀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문제는 이것만 풀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못 풀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어차피 알아야 돼.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면 좋은데 굳이 안 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분모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오면서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얘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 그냥 이거 해서 플러스 바꿔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6i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i 얘는 약분하면 4잖아요. 플러스 2 됐죠?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i 이런 식으로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이제 얘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몰라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얘 때문에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거야. 자, 루트 A와 루트 B가 곱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맞다. 이거 이거 안 썼다. 앞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의 옆에다가 좀 하나 써놔야 될 게 있어요. 하나 써놔야 될 게 있거든. 이거 중요한 건데 안 써줬네요. 미안.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잖아요. 반대로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이면 그러면 A도 음수, B도 음수이다. 이거는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쓰셔야 됩니다. 자, 요 순서가 바뀌면은 여기에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하시면은 이거 나오거든? 바꿔서 보시면은 0일 때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애초에 음수를 지정해 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야 그때는 이거 둘이 곱해봐. 루트 A랑 루트 B 곱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말을 해준 거고 야 너네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둘 다 음수일 때 있는 건 맞아.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가 0이면 A가 0이라고 해봐. 결국 여기 마이너스 0도 0이, 얘도 0이니까 마이너스 0도 0이잖아요, 결국은. 그치?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맞는 말 아니야? 그쵸?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0이어도 되는 거야, 사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것 때문에 요 0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마찬가지야. 반대로 했을 때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바뀌면 그러면 A는 양수, B는 음수이다는 역시나 틀리고요. 여기도 등호가 붙는데 얘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A에만 등호가 붙습니다. B에는 왜 안 붙을까요? 안 붙는 이유? 그쵸, 분모야. 애초에 어떤 수든 분모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B에는 등호가 안 붙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B에다 갖다가 다 붙이는 경우 있어요. B까지 붙이면 안 된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면 자, 요거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사실 얘는. 자,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는 얘는 A도 음수, B도 음수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왜? 문제 앞에. 뭐래요?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애초에 문제 자체에서 0이 아니다라는 말을 줬죠? 그래서 등호 안 붙이는 거, 오히려 이거는 등호를 붙이면 문제가 되겠죠? 0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 맘대로 0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절대값 A 플러스 B 플러스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A. 이렇게 일단은 바꾸는 건 그냥 고정이야. A, B 부호 상관없이. 맞죠? 요거는 A, B 부호를 신경 써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값을 없앨 거야. 어떻게 없앨 거야? 양수냐 음수냐로 구분해서. 그러면 A 플러스 B는 둘 다 음수니까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네. 이렇게. B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겠네.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A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자, 이 반복되는 규칙성 찾는 문제는요, 고등학교 가면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선택권 없이 거의 99% 다 나와요. 99% 다 나오고, 요거는, 지금도 많이 쓰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써먹어요. 종종.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거를 까먹어서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까먹고 AB에 대한 부호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들의 문제가 좀 있거든.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고, 자주는 안 쓰기 때문에 까먹는 건 솔직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 내가 이거는 까먹지 말아야겠다는 인지를 조금은 하고 계시면 돼요. 알았지? 이번에 이어서 할 거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제 하는 건 2차 방정식인데요. 뭐 1차 방정식은 다들 알고 계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항상 말하지만 이 AX 앞에 A, X 앞에 개수 0이 되면 안 된다가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그런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많이 들어갑니다. 방정식이라고. 1차 방정식이라도 주기도 하겠지만 그냥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정식은 등호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등호만 존재하면 되는 게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A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그냥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 정도는 다 풀 줄 알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A가 0이면 A가 0이니까 왼쪽은 0이고요. 0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B가 0이라고 해봐. 0이 아니라고 해봐. B가 0이 아니면 0은 0이 아닌 것과 같다. 말이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하는 해는 없다인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B가 0이면 0은 0이다.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얘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되죠. 그쵸? 그때 우리는 항등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거네. 뭘 넣어도. 그러면 저기에 넣을 수 있는 x는 무수히 많다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좀 어렵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가 없다. 불능.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해가 될 수 있는 x값이 없다. 그리고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이 부정이라는 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부정 방정식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걸 우리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 절대값은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경우는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로 나오고. 그쵸? 그쵸? 이거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뭐냐? 2차 방정식. 뭐 2차 방정식 사실 오늘 설명할 거 여기는 할 말이 잘 없어요. 특히나 예비고 수업할 때는 더 할 말 없어요. 예비고는 2차 방정식을 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 그쵸? 뭐 하다못해 고1 들어갔어도 2차 방정식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또 많이 까먹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 다 알고 있죠? 뭐 이미 해 구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아? 그쵸?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해줄 거는 딱 뭐가 달라지는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던 말과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A가 0이 아니고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2차 방정식은 A가 0일 때 아니니까 A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 없지만 중요한 건 방정식일 때는 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꼭 나눠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 문제 잘 읽으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잖아. 그쵸? 그래서 앞으로 문제 읽을 때
너희 알잖아. 너희도 알 거야. 문제가 다음 2차 방정식 ax, 3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쭉 나와. 그럼 너희가 다음 2차 방정식부터 읽는 게 아니고 다 식부터 읽는 거 알고 있죠? 대부분 90%의 학생은 식부터 읽습니다. 왜? 중학교 때 다 2차 방정식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뭔 필요야? 그쵸? 다음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내가 문제를 하는데 필요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버릇처럼 된 거야. 다음 2차 방정식이라는 문제는 읽을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친구야 라고가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어. 이게 중학교 때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바꿔야 돼. 습관처럼. 내가 앞에 내용도 필요하다라는 걸 실제로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태장고에서 교과서에 다음 2차 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던 문제가 교과서에 있었어. 그거랑 똑같이 시험 문제에 진짜 문제가 똑같이 나왔거든? 근데 거기에 2차라는 말만 딱 빠져서 나왔어. 그리고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외워서 문제가 똑같으니까 심지어 그 문제가 무조건 나올 만한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학원이든 나도 그랬고 어디서든 애들한테 계속 시켰겠지. 중요하고 얘기해서 시켰겠지. 아니다가 시험에 나왔잖아. 근데 2차라는 말이 빠져서 나왔는데 심지어 애들이 하도 교과서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문제가 똑같이 생긴 거 알잖아. 답을 외워서 쓴 애들이 틀렸어. 왜? 2차라는 말이 빠졌거든. 무슨 말인지 얘가? 그 2차라는 말 하나 때문에 답이 바뀌어요. 답이 바뀌어요. 그거 신경 써줘야 돼, 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해. 너희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실수해서 옵니다. 실수해서 오는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게 내 목표니까 이거는 아마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이 이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겨운데 또 얘기해 이런 느낌 들 거야. 그래도 해야 돼. 시험 때 실수 안 하려면. 자, 이제는 2차 방정식에 너희가 일반적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원래는 우리가 배운 거는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인수분해. 맞죠? 그 다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그쵸?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이거 있었잖아. 뭐 여기에 AX 플러스 B의 제곱은 C 하면은 AX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 해가지고 2항하고 A 나누.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거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나온 게 뭐야? 근해 공식이죠. 그쵸? 이걸로 인해 나온 게 근해 공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해 공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풀이는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쵸? 사실 그 두 개면 돼요. 2차 방정식은 그 두 개면 끝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딱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쓸 건데 그 중에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뭘 배웠냐면 복소수라는 걸 배웠죠.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치? 그러면 허수라는 걸 이제 배운 거야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실수인 근과 허수인 근.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근도 이제 생길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수인 근과 허수인 근을 우리는 실근과 허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을 실근과 허근으로 표현하고 그때 두 근이 같을 때, 두 개의 실근이 같을 때 우리 그거 중근이라고 배웠죠? 그죠? 중복된 근이야. 중복된 근. 요것만 추가되는 거야. 달라지는 점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 푸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랑 다를 거 없습니다. 짝수 공식도 다 쓰죠? 선생님은 수업할 때 짝수 공식 다 쓸 거니까 짝수 공식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웬만하면. 알았지? 혹시 나는 짝수 공식 안 쓰신다 하시는 분? 살짝 걱정되는 거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냥 짝수 공식 쓰면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돼요. 알았지? 짝수 공식, 그냥 선생님은 짝수 공식이 왜냐면은 중간까지 안 써도 상관은 없거든? 대신 루트 밖으로 뺄 때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사실 쓰는 게 좋긴 해. 쓰는 게 좋은데, 정말 쓰기 그렇다 그러면은 안 쓰셔도 뭐 엄청난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이거 딱 인수분해 되냐 아니면 근해 공식 쓰냐 딱 두 개. 뭐 여기는 뭐 설명할 거 있다 없다? 없죠? 뭐 설명해 뭐 근해 공식을 설명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근해 공식 증명 다 해봤나? 중학교 때 증명 시켜보나? 예전에는 중학교 때 수행평가로 근해 공식 증명을 시켜보는 학교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나?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 하는데 이런 거 하나만 풀까요? 하나만 풀게요. 하나만. 굳이 뭐 두 개 다 풀 필요는 없고 2번만 풀어볼게요. 2번만. 이런 거는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그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6을 곱하겠죠. 6을 곱하면 여기에는 3 이렇게 되고요. 6을 곱하면 2 여기도 같이 6을 곱해야 돼요. 그치? 같이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3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 양을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좌변으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그러면 이런 인수분해 안 되네.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잖아요. 그쵸? 짝수 공식 쓰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세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 이렇게 됐죠? 루트 5 i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는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허근이라고. 다음. 이제 좀 특이한 게 나오지. 이제 좀 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개수가 이제 무리수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개수가 무리수로 나오는. 개수가 무리수로 나오는 경우는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범위 안에서 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가 뭐냐?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중근호라고 부르거든. 이중근호를 우리는 사실 진짜 먼 예전 교육과정에서 이중근호도 배웠어요. 교육과정에 이중근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경시대회. 경시대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경시대회에서 필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이중근호였어요. 실제로 그랬거든. 선생님도 예전에 교육과정으로 했었잖아. 그래서 경시대회 나가보면은 이중근호 문제가 거의 필수로 나오는 수준이었어. 뒤에 가면 가우스도 또 거의 필수 문제 수준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중근호를 우리가 근데 문제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중근호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근호 안에 근호가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줍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인수분해 그럼 바로 하냐? 아닙니다. 자, 인수분해 바로 하진 않고 이 x제곱 앞에 개수 있죠? x제곱 개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러면 루트 2-1을 유리수로 만들면 어떻게 해? 유리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모든 항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싹 곱해주시면 돼요. 루트 2 플러스 1을. 그러면은 얘 분배해서 곱하면은 1.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이제. 뭐냐면, 자, x의 개수는 곱해서 계산해서 써주세요.
곱해서 계산해서 써줘. 그러면 계산하면 뭐야? 2 플러스 1이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시고요. 자, 여기에 상수항, 둘이 곱하면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전개하지 마시고요. 그냥 써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수분해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이렇게 쓰잖아. 그쵸? 얘네들은 둘이 곱해져 있는 형태를 따로따로 봐야지만 우리가 a랑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차피 분리해서 두 개를 쓸 거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는 얘 계산 결과를 비교하죠. 그치? 인수분해 원리가 이거잖아요. 그 계산 결과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계산된 값이 있어야 바로 보기가 좋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x의 계수는 계산을 해서 써주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야.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야. 얘를 정리해서 써주는 거. 여기는 그냥 곱하기 전의 모습으로 써주는 거. 됐어요? 물론 가끔 어떤 문제들은 이거를 곱해놔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곱하는 게 더 좋은 경우보다는 안 곱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이 문제는 곱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자, 인수분해 해야겠죠? 자, 2랑 루트 2 플러스 1 곱해봐. 더해봐. 요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요거 반대로도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야. 이제 2루트 2 플러스 1이랑 1이겠죠? 그쵸? 그럼 둘이 더하면 얘 돼? 안 돼? 되죠? 이번에는? 그쵸? 3 플러스 2루트 2. 그쵸?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된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마이너스 2. 아니 뭐니?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는 x값은 뭐? 2 루트 2 플러스 2랑 1 두 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거다.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1일 때 한근이 1이면 뭐야? 대입부터 하는 거죠 우리. 한근을 알려줬잖아. 야 x 이거야 라고 알려줬으면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쵸?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부터 풀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서술형에서는 점수가 까입니다. 항상 말하죠. 이 친구부터 확인. 2차 방정식 맞아요? 2차 방정식 요거 0이면 되는데 안 되죠. A는 1이 아니다. 이게 먼저 써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됐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합니다. 조심해.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2a 3a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2 또는 1인데 이미 문제에서 우리는 1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죠. 그쵸?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냐 여기다가 그 a를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겠네요. 얘는 그쵸?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을 그냥 바로 이제 3i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 끝이야? 근해 공식 쓰고 인수분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할 건. 이제 사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별표 쳐놓고 자,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절대값에 대한 2차 방정식. 고등학교 시험 출제율 100% 수준의 문제의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을 풀 때는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문제 잘 봐봐. 0보다 큰지 작은지 써있어 안 써있어? x가? 안 써있죠? 그쵸? 자, 이게 너희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처음 해보는 방식의 문제들입니다. 경우를 나누는 거야. 경우를 너희가 직접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작을 때로 우린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절대값 안에 x가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쓰는 거네요. x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우리는 그대로 쓴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 여기서는 x제곱 이 절대값 없어지면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각각을 근해 공식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겠죠. 각각 근해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5니까 6. 여기서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자, 여기서 그리고 끝나면 안 되거든. 이제 중요한 거야.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경우를 각각 나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서 이게 나온 거죠. 맞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x값은 여기서 둘 중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누구?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만.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은 음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음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x는 1 마이너스 루트 6만 음수죠. 그쵸? 그래서 얘만 찾아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2번도 마찬가지거든? 2번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아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안에 뭐 2 같은 거 한번 넣어본다 치면은 양수죠. 그쵸? 양수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3x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그대로 나오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서 달고 나와요. 이렇게 음수니까. 그쵸? 그래서 똑같이 푸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는 1 또는 3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둘 다 되죠? 그럼 둘 다 되는 거네. 얘는 둘 다 됩니다. 그쵸? 이때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x는 1 이때는 이거 1 돼 안 돼? 1보다 작은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해는 1하고 3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바로 아마 다른 걸로 넘어갈 텐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절대값이 두 개냐? 너희가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쵸? 맨 밑에 문제 잘 봐. 이제 맨 밑에 문제 때문에 이래요. 맨 밑에 문제 잘 보시면 절대값 2x-2 플러스 1 마은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이거죠? 그쵸? 216번 맨 밑에. 아마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못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자, 얘는 결국 절대값이 두 번 씌워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x제곱, 절대값 x제곱은 뭐야?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랑 같다 그랬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216번은. 여기까지가 1번이야. 첫 번째야. 물론 문제를 애초에 이렇게 절대값 두 개로 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야. 그럼 이제 너네 경우를 나눠야 되잖아. 경우를 쉽게 나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누는 방법을 쉽게 하는 방법이야. 실제로 경우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2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해서 이거를 수직선에 일일이 그려가지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 작을 때 x-가 0하고 2 사이일 때 요거 여기 하나 x-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4개 써서 요거를 수식선에 그려가지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자, 절대값을 나누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건데 요 한 개, 절대값이 한 개 있어도 할 수 있고요. 두 개 있어도 할 수 있고요. 절대값이 세 개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 개까지 나왔어요, 원래. 정말 예전 교육 과정에는 내가 기억으로는 2015년도까지는 세 개까지, 절대값 세 개 있는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거를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찾아. 0이 되는 값이 뭐야? 0하고 2죠? 그쵸? 자, 0하고 2야. 0부터 숫자를 두 번씩 쓰시면 돼요. 작은 수부터. 작은 수부 두 번. 그 다음 2, 두 번. 그럼 선생님 얘는요? 작은 수부터, 작은 수고 나발이고 1밖에 없잖아요. 절대값이 1밖에 없잖아. 그럼 1을 두 번 쓰는 거야. 1을.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숫자 옆에 x를 붙일 건데, x를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같은 수 사이에는 x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0과 0 사이에는 x를 붙이지 않고 0 옆에 x를 붙이고요. 0하고 2는 숫자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를 붙이고요. 2랑 2 사이에는 x 안 들어가고요. 이 옆에 x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 1 사이에는 x를 안 넣죠. 그럼 이 숫자 옆에 x 넣어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부등호는 오른쪽을 x 옆에 붙일 거거든요. 모든 부등호는 x와 숫자 사이에 붙일 거야. x와 숫자 사이에 붙일 건데 오른쪽을 벌리게끔. 선택권은 없어요. 다. 여기도 x와 숫자 사이에 오른쪽을 벌리게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등호가 생겨야 돼. 마지막으로 이제. 등호는 어디 생기냐면 부등호가 총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죠. 4개 중에 짝수 번호에 있는 부등호는 등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여기죠? 그럼 구별 봐봐.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하나 찾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이렇게 나눠졌죠. 얘도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일 때 식 써서 해 찾고, 요 경우일 때 식 써서 해 찾고, 요 경우일 때 식 써서 해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경우 나누는 방법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활용은 뭐가 없어요? 활용은 뭐 설명할 것도 딱히 없고 식만 잘 세우면 되죠? 그쵸? 식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여기를 x로 두고 여기를 x, 똑같이 폭이 같으니까 x고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이거 아시죠? 이거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치? 그래서 꽃밭을 여기로 합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꽃밭의 넓이는 12-x 제곱이니까 꽃밭의 넓이가 100이 되었다. 그쵸?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44. 그 다음 22에 2. 그래서 x는 2 또는 22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x를 폭으로 정했기 때문에 x의 범위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쵸? 최대한 폭이 12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쵸? 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x 폭은 2m다. 됐죠?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요 딱 가우스까지 할 건데, 자, 가우스는 책에도 써있지만 교육과정 외에 문제라고 써있긴 하는데 문제집들은 참 이 가우스를 꾸준히 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 나와도 지장이 없는 게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단 x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말. 이때 이거는 가우스 이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 말 들어가는 문제들 본 적 있어? 있죠. 이거를 우린 가우스 기호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가우스 기호라고 해서 이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쓰는 거냐? 자, 말 그대로 이 가우스 x라는 거는 어떤 정수값을 말하는 거야. 정수값을 말하는 거야. 자, 뭐냐면 가우스 1.28 1.528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는 누구야? 1이죠. 1입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3.69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3이야. 이거는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22죠. 대충 감이 오죠. 뭐 같아? 소수 부분이 사라진 정수 부분 말하는 거죠. 그치? 실제로 이 가우스는 소수 부분을 없애는 형태의 값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들을 잘 보시면 자, 요 1이 나오는 값들은 1.28만이 아니라 1.1, 1.22, 1.94 다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돼? 다 1이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가우스 x가 1이 되려면 이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가우스 x는 뭐야? 가우스 1은 뭐야? 1보다 크지 않은, 말 그대로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잖아요. 그게 1이죠. 그래서 1부터 2면 안 되죠. 가우스 2는 2잖아. 그치?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은 다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뭐가 돼?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가우스 x가 n이 되는 거는 x의 범위가 n부터 이 n보다 하나 큰 정수 전까지구나 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 됐을 때 그 x는 n과 n 플러스 1 사이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 써주면 좋은 거, 꼭 써주셔야 하는 거는 자, 가우스 x가 가끔 그냥 x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일까? 그쵸. x 자체가 정수일 때는 가우스 x는 그냥 x로 탁 자기 자신으로 나옵니다. 이해됐죠? 또 하나, 두 번째. 자, 가우스 x 플러스 어떤 정수야. n은 정수야.
이때 n은 정수. n은 정수야.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가우스 x 플러스 n. 정수 자체는 그냥 밖으로 혼자 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수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 두 가지는 너희가 좀 가우스 관련된 문제들 나오고 조금씩 어려운 문제집 풀면서 보면은 가우스 문제는 거의 거의 필수 문제가 마냥 나와요. 왜냐면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사실 잘 없어.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내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가우스 형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단 절대값. 절대값은 무조건 나오고요. 절대값은 애초에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가우스 형태 문제집들은 가우스 형태도 생각보다 많이 넣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런 거 활용할 줄 아셔야 되고, 이런 거는 꼭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가우스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어보시오. 자, 요거 0하고 1 사이일 때 가우스 x는 항상 값이 뭐야? 0이 돼요. 0점 몇이니까. 0점 몇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3x 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는 항상 값이 뭐야? 1인 거죠. 1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그쵸? 그래서 이때는 3x 제곱 마이너스 2x는 1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 맞게 푸시면 x 3x 마이너스 2 x는 0 또는 3분의 2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값 3분의 2만 되는 거고요. 이때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3, 1, 1, 1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값 1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방정식의 최소 모든 해는 3분의 2와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우스 풀어주는 게 있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가우스 문제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일단 어떻게 할 것 같아? 혹시 뭘 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우스 x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봐. 저걸 가우스가 아닌 x라고 생각해봐. 뭐 할 것 같아?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3, 1. 그래서 가우스, 플러스죠. 가우스 x 마이너스 3, 가우스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가우스 x가 3 또는 가우스 x가 몇?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x는 3부터 4까지 또는 x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맞아요? 그 얘가 해야 이렇게 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가끔 너네 이제 낚시한다고 이런 경우 나오거든. 가우스 x의 제곱 2 마이너스 가우스 x 3으로 할까요? 3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 여기 2로 할까? 얘도 인수분해 되죠? 그쵸? 그럼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3 가우스 x
플러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죠. 그럼 범위 어떻게 있을까? 자, 얘는 버려야 돼요. 왜 버릴까요? 그쵸. 가우스 x는 무조건 정수값만 된다고. 근데 3분의 1이라는 이 친구는 정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가우스 x는 죽었다 깨어나도 3분의 1을,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들 수 없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쵸? 얘가 정수로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친구가 정수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오지 않는 이상, 무슨 짓을 해도 얘는 얘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x가 1부터 0, 2까지만 나와요. 이렇게 찾아져요. 뭔 차이점이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가우스 x라는 값은 결과적으로 정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 정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중요한 게 나중에 부등식 때도 써야 돼. 가우스 부등식 때도 나와요. 알았지? 요거까지가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